오늘은 투자 심리가 여지없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됐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시장의 폭락을 매수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과연 내일 반등을 내심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내일을 위한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손을 쓸 수 없는 시장의 급락, 폭락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같은 마음이셨죠? 네, 마음이 보면서 찢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라고 네. 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새벽부터 제가 좀 걱정했던 게 환율이 1,506원을 찍고 나서 좀 빠지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투심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에 대한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는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 현물 시장이 8% 이상 빠지다 보니까 20분 정도 거래가 금지되고 이제 10분 동안 동시 효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 정도에 대한 하락이면은 거의 뭐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또 같이 한번 커질 수가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은 시장을 어떤 키워드로 또 봐야 할지 키워드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하면 이제 저의 바램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좀 관점으로 추세 전환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를 찾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언제까지나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왔을 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장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추세 반등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는 코스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때 코스피의 반등이 빠를 것이냐, 코스닥의 반등이 빠를 것이냐,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분석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이란에 대한 좀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률이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게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하락률에 대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코스피 시장으로 전환이 될 정도로 좀 타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 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코스피가 좀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추세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좀 포인트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하락의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빠른 회복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필두로 이제 장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과대폭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좀 가시성이 있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여파로 하락을 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빠르게 추세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승 랠리로 이제 가격 부담이 왔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그동안 나는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엔 참여할 수가 있을 거라는 좀 저가 매수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살아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가격 조정이 주는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동참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가시성 있는 기업들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여전히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600포인트부터 해서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박스권 룸에서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는 코스피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 이상까지 빠지기도 하고
하고 1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하는 이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응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현재 구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피에 맞설 두 번째 테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코스닥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봤으니까 코스닥은 어떨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코스닥을 보면서 느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뭐 반대 매매 물량인 걸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뭔가 코스닥에서 좀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물량을 받는 게 아래로만 받다 보니까 가격을 좀 유지를 시키지 않고 하방으로 좀 조정을 인위적으로 많이 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하락을 했었던 CFD 계좌가 시간별로 다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중간에 올리면은 또 반대 매매가 안 터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방어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방으로 좀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두 시장 모두 다 이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상패를 강화한다, 부실 기업을 또 퇴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재무제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투매가 오늘 같이 이어졌다라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코스닥 쪽에서 3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액티브 ETF를 또 많이 기다리기는 했었잖아요. 여전히 존재하는 장점이 있긴 하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여전히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기대 상승률을 본다 했을 때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3,000포인트. 그러면 숫자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200%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이 높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3월부터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액티브 ETF라든지 성장 국민 펀드라든지 이런 패시브 자금이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앞으로 3월부터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그리고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점도 확인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패시브 자금을 믿고 있는 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패시브 자금에 제외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에 대한 동참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를 실수를 잘못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소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실적이 워낙 저조한 편으로 가시성이 부족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가 좀 심리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바로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대응 난이도가 여전히 높을 수가 있는 건 코스닥 시장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 선택해 볼게요. 저는 사실 둘 다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뭘 사도 수익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많이 밀렸다 보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패시브 자금을 좀 더 믿고 이제 가시성보다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룸이 높은 코스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아마 해당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좋은 가격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하락률이 지수보다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있을 일정이 AACR에 대한 모멘텀이 바이오에 대한 시장을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 AACR 작년에 2025년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 초록을 이제 전임상 데이터만 5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행사를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에 대한 행사를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ETF에 대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가켄 바이오가 상위 포지션에 들어가는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이제 패시브 자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바이오 ETF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리가켄 바이오는 빼놓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출시가 되는 액티브 ETF
ETF에도 저는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리가켄 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얼마까지를 보고 계세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조정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넥스 트레이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21만 원을 목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으로 좀 추세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을 14만 6천 원 가격 전략 제시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기에 이제 부담이 많이 낮아진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고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가면은 시장 점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또 미리 녹화 방송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 기회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꼭 참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같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